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TV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 헬요일이라고도 하는데 마재강TV 보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오늘도 시원시원한 정치 논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죠. 한 언론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하면 영장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것을 기사를 냈죠. 즉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될 시에는 계속해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인 건데 민주당 행정부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냐라면서 이제 강하게 반박을 했죠. 대통령실 갑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공식 입장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는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1야당의 당대표, 그것도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일에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대통령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스레를 떨어도 정도껏 떠셔야죠.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면요, 벌써 검찰들이 김건희여서 수사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실적 경쟁하느라고. 이러지 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부부장, 최근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어떤 움직임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것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군사훈련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죠.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물론 그 횟수는 미군의 군사훈련 횟수와 비례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즉 미군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일본을 가로질러서 태평양까지 미사일을 쏴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정말 대놓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발사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상당 시간이 지체된 후에 발사가 된 거 아니냐, 기술적인 어떤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미사일 발사 자체가 위험용, 자기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크게 논해봐야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달에 한미 연합훈련이 또 있습니다. 이 북한이 강하게 긴장감을 올릴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위험용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공조, 협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물꼬를 트던,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북한의 압박 수위를 높이던, 자꾸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떼진한 반공 프레임 이런 것 좀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 좀 우려먹고 부디 감각적이고 센스 있는 외교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강남 부동산 급락, 반포주공 1단지 뭐 유명하죠. 최근 엄청난 급락세라고 하는데 작년에 73억 하던 것이 올해 54억에 팔렸다. 18억 정도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데 59억짜리는 43억이 돼서 이게 지금 16억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또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켰다느니 뭐니 혹시 그런 말 나올까봐 제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유동자산보다는 부동산 쪽, 안정적인 자산 쪽에 투자가 좀 올라가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동산보다는 투자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까지 같이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인 건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놓은 탓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면 잘해서 지금 집값을 이렇게 안정시키느냐, 그게 아니죠. 안정의 의미가 아니라 급락입니다. 급락.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73억 하던 게 54억으로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걱정을 크게 해야 됩니까? 물론 강남의 부동산 경기가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경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강남의 부동산 침체가 부동산 경기의 악화를 나타내는 어떤 경제 지표, 그런 게 될 수는 있어요. 전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수십억 하는 부동산들, 정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이거를 빌미로 자꾸 부자 감세를 해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지금 악용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코로나19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어떤 글로벌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이 뽑은 이유는 인구수를 많이 뽑고 있어요. 이미 인도 인구수가 올해 중국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인도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젊은 인구가 쏟아져 나온다, 그건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성장 동력 자체가 달라지죠.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지는 건데, 더군다나 공급도 충분하고 젊은 인구니까 소비도 활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성장의 탄력을 받을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건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출생, 고령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제는 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우리는 미처 대비도 하기 전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 초고령 사회를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얼른 관련 대책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또 보이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봐야 사실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저출산 고령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와 전화 연결을 해준 당사자죠. 물론 쌍방울 김성태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형이 전화 바꿔줘서 이재명 대표랑 3번 통화했잖아. 이화영 부지사, 난 그런 적이 없다. 김성태 전 회장,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잖아. 이화영 부지사, 아니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건데, 이재명 대표 전화를 바꿔줬다는 그날이 재판을 받는 날이었죠.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재판받아서 기분도 안 좋은데 이 부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센스도 없이 이분을 전화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찰은 3년 전에 통화 내역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쌍방울 부회장이나 대북단체 관계자들이 전화 통화하는 걸,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하는 걸 봤다, 목격을 했으니까 통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한동훈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제 친구들 2명이 통화한 거 봤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과 통화한 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설령 통화를 했다고 치죠. 술자리에서 유명인 전화 연결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다고 치죠. 통화 내용이 중요한 거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통화를 한 자체만으로 비리랑 연결을 지었고, 통화했으니까 당신 북한 보내려고 돈 준 거 맞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모쪼록 또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